현재 베트남 응이안성에 위치한 응이로, 후아로, 남단 등 총 10여 곳에 달하는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베트남 당국이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속내를 보니 200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들이 비자 발급을 허용해달라고 아우성치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법무부는 그들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베트남의 이번 사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베트남 노동신문에서는 응이록을 필두로 10곳에 달하는 지역에서 한국 입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내외적인 팬데믹 이슈에 따라 베트남 국적자들의 입국 허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한국 입국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베트남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베트남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허용을 차갑게 거절한 것과 너무도 다르게 캄보디아 등의 다른 국가에는 고용허가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비자를 발급시켜주며 다른 국가들을 통해 한국 내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매체들은 발칵 들고 일어나 한국 농어촌 지역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 패닉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 한국은 최악의 대처를 감행했다. 이는 자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며 외교적인 신뢰관계까지 저버리는 처사이며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고 입을 모아 항의했죠. 그런데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베트남 소식을 접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베트남은 경제성장 이전의 경제 형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바와 같이 대한민국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한 국가를 향해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몹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베트남 내부에서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왜 베트남만 못살게 구는가? 라는 불만도 터져나왔는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한 한국 상황의 팬데믹 사태가 잠잠해지면 당연히 한국행 티켓을 문제없이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덕에 기하학적으로 경제 사정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베트남은 한국에 감사는커녕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오만한 행보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의리를 지키기로 정평이 난 국가인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베트남의 고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현재 베트남 관광산업의 부진이 엔데믹이라고 불리는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베트남의 리조트와 호텔 등에 엄청난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4성급 이상 호텔들은 거의 100% 영업을 시작했고 베트남의 모든 지역 관광지 역시 100% 오픈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소비할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근 베트남의 관광산업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베트남의 재벌 기업인 노바랜드 그룹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바랜드 그룹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그룹입니다. 빈 그룹이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린다면 노바랜드 그룹은 베트남의 LG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룹인데요. 이들은 특히 건설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베트남의 상류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와 건물을 공급하며 자신들의 자본을 쌓아온 재벌 그룹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베트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노바랜드 그룹이 현금 자본 공급 부족으로 베트남 정부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베트남 2위 재벌 그룹은 베트남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그룹이 곧 공중분해가 될 위기에 처한 셈인데요. 노바랜드 그룹의 현금 자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 역시 베트남 관광산업의 부진이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관광객들이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벌어들인 수많은 현금으로 노바랜드 그룹의 아파트나 건물을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관광객을 전면 개방했음에도 관광객의 유입이 전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바랜드의 악성 채무는 현재까지 60조 동, 한화로 약 3조 3천억 원에 해당하며 노바랜드 측은 현재 자신들이 파산할 경우 자신들의 베트남 직원 수십만 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바랜드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회사가 공중분해될 경우 베트남 경제에 극심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베트남에 IMF가 찾아올 것이라고까지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자신들의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한국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한국은
베트남을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으로 챙겨주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조사기관에 의하면 2015년 이후로 매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9년은 한국인 베트남 방문자 수가 무려 430만이 넘어섰는데요. 일본 여행지 하락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베트남 여행의 인기는 더욱 폭발적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은 베트남인들에게 호의적인 한국인들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비는 물론이고 생수 한 병이나 음료수 같이 간단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바가지를 씌우려고 드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베트남은 자신들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너무도 짧은 생각이었는데요. 베트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본색이 드러나자 다른 국가들 역시 베트남에 대한 도움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에도 함부로 대하는 베트남이 다른 국가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한 해외 전문가는 베트남인들의 최후를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가짐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난을 탓하지만 왜 가난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은 스스로에게 사람들을 속일 권리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난하고 가난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그의 말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베트남을 뒤로하고 한국은 한국법 질서를 지키며 한국 사회 안전을 해치지 않는 스리랑카의 노동자들을 앞장서서 계절 노동자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와의 관계는 2004년 동남아시아 대지진 당시 한국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이후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2010년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은혜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의 스리랑카 코끼리 일상을 기증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게 보일지 몰라도 전 세계 언론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원래 코끼리 반출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채 한국에 코끼리를 보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엄청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죠. 스리랑카는 한국을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라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니며 한국에 깍듯이 대했고 한국은 스리랑카에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진 맨디스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직접 6.25 전쟁 최대 전투인 다보동 전투가 벌어졌던 칠곡군을 찾아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을 정도로 그들은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까지 마음 깊이 존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디스 대사는 한국은 전쟁과 평화의 스토리와 자연과 생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자원이 존재한다며 칠곡군의 사례를 연구해 관광단지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업적을 높이 샀죠. 날이 갈수록 드높아지는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에 국민인 우리를 특별 대우해주는 나라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상호 협약에 의해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으로 긴 대기줄과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인이면 여권만 스캔해도 프리패스를 해줄 수 있게 하는 일명 한국인 프리패스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이탈리아, 체코, 독일, 핀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공항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나머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일부 공항에서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의 업보로 관광 수입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관광 수입은 무려 마이너스 58.7%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의 18.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기록이며 조사기관 관계자는 올해도 베트남의 관광 수입은 하락세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또한 재작년 대비 90%의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무기한 휴업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베트남의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던 베트남은 3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며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통계청은 이는 베트남이 처음 분기별 GDP를 계산하고 공표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한국을 배신한 베트남의 매력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쳐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